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IM 선교회 관련 시설에 이어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두 시설 간의 연관성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교회들은 종교시설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교회가 아니라 식당이나 제조업체 등으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이 2024년 착공을 목표로 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병원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밤사이 우리 지역에 눈이 쏟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 살펴보시면 광주 광산에는 6cm 안팎의 눈이 내렸고요. 곡성과 담양에서도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요. 조금 전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낮까지도 눈발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에 최고 5cm, 남해안에서도 최고 3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급 강풍도 동반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체감 온도 상으로는 영하 9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도 2도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체감 온도 상으로는 영하 2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등록된 신도수만 800명가량 되는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일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TCS 국제학교와의 연관성도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참여했던 신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선 대면 종교 집회가 재개된 지난 24일 5차례에 걸쳐 예배가 진행됐는데 신도 4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는 교인 38명과 가족 1명 등 모두 39명. 방역당국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도수만 8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지난해 8월에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자체에 고발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의 집단 감염이 광주 TCS 국제학교와 연관성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녔고 두 사람 모두 확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IM 선교회의 방과 후 학교인 안디옥 트리니티 CAS 운영을 앞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약 200개 교회가 직접적으로 조인했고 약 1000몇 개 교회가 이걸 함께해요. 교회가 더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광주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과는 달리 교인들의 활동 반경이 클 것으로 예상돼 안디옥 교회발 집단 감염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교회들은 종교시설이 아닌 음식점, 심지어 제조시설로 등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교회의 욕심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한마음교회.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학생과 교사, 신도 등 지금까지 117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된 이 교회. 건축물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종교시설로는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된 건물 중 교회로 쓰는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었고 심지어 TCS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던 지하층은 제조업소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다 산발 건물이었죠. 예. 이게 개척교회예요.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가 있는 빈내리 교회. 여기를 중심으로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종교시설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사무실과 단독주택 용도로만 등재돼 있었습니다. 지상 3층 높이 건물 꼭대기를 쓰고 있는 광주 남구 티쿤 TCS 관련 교회도 등기부상에는 사무실입니다. 광주에서 TCS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중 종교시설로 등재된 곳은 없었던 셈입니다. 종교시설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는 일부 소규모 교회들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도의 사각지대를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을 보내주겠다, 뭐 영어를 원어민 불러서 하겠다, 교단 예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못했고. 이에 대해 광주 TCS 국제학교 측은 종교시설로 등록이 안 된 걸 몰랐다면서도 예배를 전층에서 매일 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과 교회의 열망이 합쳐져 광주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 울산 그리고 경남 양산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달걀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던 시민들이 있었죠. 이 분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 돌봄 기능이 중단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연장될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들끓고 있는 겁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 반에 15명이 정원인 어린이집 교실에 불과 2명의 어린이만 출석해서 선생님과 놀이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긴급 휴원 조치됐고 그나마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만 제한적으로 등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휴직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복귀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상의 유감함 카페에는 갑작스러운 휴원 조치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휴원 결정이 허탈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광주가 또 많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2021년을 어떻게 아이들과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많이 걱정이 되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 학생들을 지도해온 학원들도 비인가 교육시설의 일탈 때문에 그나마 있던 원생들조차 발길이 끊겼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추심스럽게 준비해왔던 이제 소상공인 학원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확산세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가졌지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끝내는 제일 피해 보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세가 1년째 계속되는 동안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어렵사리 버텨온 시민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깨버린 비인가 시설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 표출을 넘어 언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최대한 9월 말까지 70% 이상 접종을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 권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될 목포 실내체육관. 접종 대상자의 신분 확인부터 접종 전 문진, 접종 후 대기 장소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백신 접종에 대비해 초저온 냉동고도 주문한 상태입니다. 접종하러 오신 분들이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접종 대상자는 전 도민인 185만 명.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를 고려해 최대한 9월 말까지 70% 이상 접종을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냉동고를 갖춘 접종센터는 3월까지 22개 시군에 한두 곳씩 모두 설치되지만 목포 등 9곳에서 먼저 시범 운영됩니다. 엄격한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은 백신의 경우 보건소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기존 접종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지난해 독감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 사례가 도내에서도 117건 접수된 만큼 이상반응 대응체계도 구축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이제 가능한 의료기관 이동 거리는 10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전남도에 배분될 백신의 물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전남도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노인 장애인 시설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을 우선 접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따라 전체 시민의 70%를 상대로 예방접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65세 이상의 우선접종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냉동 보관시설이 필요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우 각 구별로 1개씩 선정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번 이상 접수되면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전국에 76곳뿐이고 정원은 486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경우는 쉼터 2곳에 정원은 14명이고 전남은 쉼터 9곳에 정원이 52명입니다. 수차례 이전과 신축 논의가 무산됐던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024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새 병원 건립의 걸림돌이 됐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번에는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미로처럼 좁은 통로로 연결된 병원 건물. 진료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시경이 있는데 이번은 이 병동에서 하고 시술은 저 7병동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도 문제입니다. 병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진료 시간보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더 길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지난 67년에 문을 연 이후 주먹구구식으로 확장하다 보니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종합 연구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시설과 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추진위원회와 함께 학계와 의료계, 정치계 등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 선정을 끝내고 오는 2024년부터 새 병원 건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와 다학제 통합 진료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전 논의가 있었던 전남대병원. 그때마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커졌고 결국 모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법원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를 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장에는 3명의 내부 후보자가 추천됐지만 광주지법만 전 광주가정법원장이었던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후보자가 후보 동의를 철회했고 기관장으로서의 덕목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법관을 3명 이내로 추천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량의 중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오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신안군 제원도 서쪽 5km 해상에서 밀수가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9톤급 어선이 적발돼 해군과 해경이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목포해경은 해당 어선의 갑판과 어창 등에서 시가 21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70박스가 발견됨에 따라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밀수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 덕에 고흥 지역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재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확되고 있는 한라봉은 유례없는 한파 속에서도 평년작 이상의 작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 풍양면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탐스럽게 연근 한라봉이 나뭇가지마다 황금빛으로 알알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고흥 한라봉은 작황이 평년작 이상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100평에 1톤 정도 봐요. 조금 더 잘 되면 1.5톤까지. 여기 300평에서 잘 될 때는 4톤이 넘길 때 있고, 넘을 때가 있고, 금년 같은 해는 한 3톤 정도 보거든요. 상품성도 좋습니다.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이고 산도도 1% 이하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 평균 당도가 14브릭스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4브릭스 이상 나오는데 그 최하점을 13브릭스 이상으로 해서 어떤 규격화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량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출하되고 있는 고흥 한라봉은 상품 기준 3kg 한 상자에 2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풍양면과 도하면 일대에서 재배된 한라봉의 올해 수확량은 40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가 수익만 22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연평균 기온 13.9도, 연간 일조량 2,400여 시간으로 난지 과수 재배의 최적의 기후 환경을 활용해 만감류 재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라봉과 만감류인 황금양, 레드양, 천혜양 등 60농가 23헥타를 재배 중이며 기후온난화 대응과 다양한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 속에서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지역의 농가 경영 여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대표적인 만감류 과수인 한라봉이 본격 출하되면서 모처럼 지역 과수 농가에도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가 수소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분 수소 전기차 150대에 대해 한 대당 최대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일반 시민과 법인을 상대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730대의 수소 전기차가 운행 중이며 수소 충전소는 진곡과 동곡, 이맘 충전소 3곳이 운영 중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세종학당을 개설했습니다. 물산중대 국제대학 내에 들어선 세종학당은 중국 우한에서 근무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일기 수강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남대 항저우 세종학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장성군 북일면 월계 1, 2 주민들이 6만 원, 월계 1, 2 주민들이 6만 원, 월계 3, 2 주민들이 7만 원, 성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산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덕 1, 2 주민들이 10만 원, 성덕 1, 2 주민들이 7만 원, 무남 1, 2 주민들이 10만 원, 무남 1, 2 주민들이 6만 원, 성덕 1, 2 부녀회에서 10만 원, 동화면 월산 3, 2 주민들이 10만 원,
월산 1, 2 주민들이 6만 원, 남평 1, 2 주민들이 15만 원, 월산 1, 2 주민들이 11만 원, 삼서면 수양 1, 2 주민들이 10만 원, 삼기 1, 2 주민들이 10만 원, 홍정 1, 2 주민들이 10만 원, 담양읍 가산 1, 2에서 30만 원, 삼다 1, 2에서 15만 원, 담양읍 대성 보일러 건축 장역환 씨가 20만 원, 향교 1, 2에서 15만 원, 객사 1, 2에서 15만 원, 객사 2길 최경자 씨가 5만 원, 화순군 화순읍 삼천 삼리 주민들이 10만 원, 도웅 1, 2 주민들이 15만 원, 개소 1, 2 주민들이 5만 원, 연양 1, 2 주민들이 10만 원, 병라 3리 주민들이 21만 원, 20곡 1, 2 주민들이 15만 원, 개소 4리 주민들이 10만 2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